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행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법 잘 모르시죠? 지금부터 하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은 뭐 진도와 무관하게 그 전체적으로 행정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법은 헌법에 비하면 좀 더 체계가 중요해요. 체계, 목차. 체계, 목차. 그래서 공부하시기 전에 항상 목차 보시고 끝난 다음에 목차 보시고 항상 그다음 이 목차가 어디쯤 있을까? 다른 목차와의 관계를 좀 생각하시는 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산다. 세금을 낸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집을 사는 거랑 세금을 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는 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양도 양수인, 사고 파는 놈들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 주고 사야 돼? 얼마. 제일 중요한 얼마예요? 이 아파트. 언제? 얼마 언제? 응? 그 당사자들이 합의죠. 한마디로 그죠? 양도 양수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게 이 집가격이 결정되겠죠. 그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뭐 얼마에 사라 팔아. 그죠? 물론 이제 뭐 사고 파는지 여부도 집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만 뭐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나 집 안 팔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부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이 없다 이겠죠. 우리나라 어떤 법을 찾아봐도 집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뭐 요새 뭐 하잖아요. 고위공직자들 뭐 두 채 갖고 있으면 팔아라. 이게 법에 있는 얘기예요? 법이 없죠, 물론. 법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죠? 뭐죠? 공직자가 집 두 채 있으면 팔아야 한다. 이런 거 없어. 여부죠. 얼마예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이 반포 집을 내놨는데 2억 플러스해서 내놨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시가보다 2억을 더 높게 했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아. 그 당사자의 의사예요, 원래. 당사자의 의사. 내 시가가 내가 알아서 팔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집이 10억인데 15억에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응? 사고 싶지 않으면 말고, 뭐 이거 아니야, 그죠? 합의야, 합의. 이게 사적 자치라고 하죠,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이런 사적인 문제들은 개인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사적 자치. 니네가 알아서 해라. 시집가만, 그죠? 법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법에서는 야, 니들 마음대로 해. 다만 이제 제대로 된 합의를 해. 사기치지 말고,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속이지도 말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합의해서 집을 사고 팔든지 얼마에 사고 팔든지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계약은 잘 이행하고, 계약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까지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율적인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법률관계 뭐예요? 권리무관계. 이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뭐다? 법률관계는 뭐다? 권리무관계. 법률관계 하면 뭐다? 권리무관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다가 사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말하죠. 사법상 법률관계는 사법, 민법, 뭐로 이루어지느냐? 당사자는 합의로 지는 거야, 그렇죠? 법이 없어. 뭐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봐보세요. 세금을 낸다. 좀 뭔가 다르단 말이죠. 세금을 내느냐 여부도 당사자의 합의에. 그러면 이제 국가랑 황랑기 합의. 나 내기 싫다는데. 내가 사기 싫다는데. 집을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강제할 방법이 없어. 너 집 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집 팔아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죠. 여기는 당사 합의죠. 근데 이거는 당사 합의로 지나요? 아니죠. 뭔가 다르죠. 뭔가 당사자 합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내기 싫죠. 나는 내기 싫은데 어떻게 세금 냈어요? 군대도 그러잖아요. 군대를 간다. 시체 말로 군대를 간다. 가고 싶어 갔나? 당사 합의가 됐어요? 누가 합의를 해? 황남기 군대 가기 싫어했는데. 군대 가기 싫어했어. 엄청 싫어했어요. 시체 말로 뭐 다 끌려간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군대도 가고 세금도 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군대도 가고 세금도 냈어.
집은 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내 의사였는데 내가 안 사고 싶으면 안 사고 사고 싶으면 사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상하게 여기에는 세금을 내라니까 내야 되고 군대를 가라니까 군대를 가야 되고 예? 이상하죠? 그럼 뭐에 따라 이루어지냐? 사적자치 대신 법이죠. 법에 따라서 세법, 병역법, 세법, 병역법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게 법치죠, 법치. 법치 행정할 때 법치죠. 사법의 대빵이 사적자치, 대빵 원리, 대빵.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저 사적자치, 당사자들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 사법의, 민법의 핵심 원리죠. 3대 원칙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핵심 원리는 뭐냐, 여기서. 법치야, 법치 행정, 법치. 법에 있다 이게야 뭐가 세금 내라, 군대 가라. 법이 있다는 거죠. 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하명, 명령 이렇게 의해서 법률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명, 하명이 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명령한다 이게 명령한다. 세금 내, 과세처분이라고 과세처분, 세금 내, 병역처분, 군대가, 그건 누구 의사예요? 내 의사가 아니라 국가지, 국가. 국가가 나한테 명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군대 간 거란 말이지. 또 세금 낸 거란 말이지. 그래서 법률관계 똑같아.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대신 공법이죠. 이건 공법.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그래서 가세처분에 의해서 국가는 3천만 원을 징수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가세처분 3천만 원 세금 내 권리. 황당기는 의무. 3천만 원을 납부할 의무. 3천만 원을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죠. 구체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죠. 법률관계. 권리무관계. 권리무관계가 뭐로 발생하는? 이렇게. 국가 일방적 의사로. 일방적이죠. 일방적. 여부는 뭐 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여부.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여부. 내 마음에. 전혀 관계없다. 얼마예요? 법대로 하는 거. 법대로. 시체 말로 법대로. 법의 세율이 30이니까 3천 내야지. 예? 너 과세편이 1억이지. 그 곱하기 30 해봐. 3천만 원이지. 얼마에? 어디가 있어요? 법에 가 있단 말이야. 법에 가면 있다. 여기는 법에 가도 없다는 거죠. 이 아파트 얼마 주고 사고 팔아야 돼요? 민법정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게 민법정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파트를 얼마 주고 사고 팔아야 한다. 이게 없어. 없어갔죠? 느낌상도,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법에. 뭐 이 아파트는 10억에 팔아라. 사.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치? 이건 이잖아, 세율. 세율. 그 헌법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이거를 뭐로 정해라? 조세법률지. 헌법에서는 이걸 요구하는 대신. 법률로 정하라 했죠? 세율을 법률로 정해라. 세율을 법률로 정해라. 세율이 30이다. 법에 세율이 30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헌법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헌법이 이거 뭐 당사자 의사로 할 것도 아니니까 꼭 법률로 정해. 이 말은 뭐냐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야, 행정부 니네가 정하지 말고 국회가 정해. 조세법률지는 저 국가기관 중에 이제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이러잖아요. 응? 이걸 누가 정해야 되느냐? 누가 정해야 되느냐? 누가 정해야 되느냐? 국회가 뭐로? 법률로. 행정부는 그러면 법률 정하죠. 행정부는 이 법률을 세율이 30이다라는 법률을 집행하죠. 집행부. 얘네들은 집행부. 집행하죠. 법률을 집행하죠. 집행한 게 뭐예요? 법률 집행해서 3천만 원 과세처분. 3천만 원 과세처분. 이게 집행한 거죠. 집행한 거죠. 집행부. 집행부. 그래서 야 세금 내 3천만 원. 이로 인해서 법률관계 형성이 되죠. 법률관계, 권리무관계가 국가 황당기관의 권리무관계가 이와 같이 일방적 의사처분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로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국가 기관별로 나눠져 보면 이게 정부의 일방적 의사는 아닌 거예요. 왜? 여기서 뭐 그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저기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야, 너 1억이야? 9천만 원 세금 내. 9천만 원 세금 내. 9천만 원 세금 내. 세금 내. 세금 내. 이런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황량계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조세 법률주의, 법률에 따라서 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90%. 국회가 있죠? 지금 뭐 민주당이야. 그래서 대통령당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좀 해줘. 그랬더니 오늘 90% 통과됐어. 법률 아니냐? 법률이죠. 세법 법률이죠. 그래서 헌법 37조 2항 이게 재산권 제한이란 말이죠. 이게 재산권 제한. 세금 납부는 결국 재산권, 황량계 재산에서 나가는 거 아니? 재산권 제한이죠. 재산권 제한은 뭐예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단 말이죠.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단 말이죠. 이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잉금지원칙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 법률은 만약에 헌재로 올라오면 아마도 불합치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30으로 다운 다시 돼요. 국회 법을 개정해야 돼. 그래서 3천만 원 과세처분 해야 돼. 근데 9천만 원 과세처분 했다. 30인데 9천이다. 그럼 법치 행정이 아니야. 응? 뭐로 결정돼 있다? 법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큼 세금 내야 할 것이냐. 얘는 얼마큼 나한테 세금 내라 할 것이냐. 이것은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가 아니라 법의 세율이 30이면 얼마 때려야 돼? 3천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9천만 원 가지시면 위법하다. 그럼 말로만 위법하다면 뭐겠어? 취소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법원에 가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행정쟁송, 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위법하다. 그걸 취소한다. 6천만 원 취소한다. 9천만 원 과세처분 중 9천만 원 과세처분 중 6천만 원 취소한다. 이거 취소될 거란 말이야. 취소했겠죠. 이건 행정법에서 또 배워야 할 내용들이고. 근데 만약에 법률이 잘못되어 있으면 90이면 그럼 헌법에서 배워야 돼. 그런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90% 세율 조항은 이혼이 나오죠. 이혼이 나오고. 근데 법은 정상적이야. 법은 정상적인데 처분이 잘못된 거지. 9천만 원 과세처분 이게 잘못된 거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게 행정법에 배워야죠. 행정법에서. 이거는 90위 헌법에서 배우는 거. 92원인 것은 헌법에서 배우는 거. 37조 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돼서 헌법소원 위헌범위 심판으로 들어가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합치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9%. 응? 이건 헌법에 배우는 거고. 근데 법률이 정상인데 이 자식 이상한 놈이야. 이번에는 행정부가 그러면은 이건 항고성을 통해서 제거되죠. 9천만 원 과세처분이. 응?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법과 공법이 나눠지는 이유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느냐? 왜 민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구별이 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구별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구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법은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공법이죠. 행정법은 공법하면 헌법, 행정법. 물론 절차법도 있지만 하여간 헌법, 행정법이 대표적인 공법이죠. 대표적인 공법이란 말이죠. 이게 공법 영역을 관장하죠. 이는 법률 관계가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 형성이 되는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거죠. 국가의 일방적 의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죠. 이게 공법이죠. 이런 법이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헌법과 행정법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행정법을 배우는 거죠. 이제부터는 행정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뭘 배우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책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좀, 첫째 시간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부터 배우겠습니다. 행정법 제1장은 행정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반론이죠. 도대체 행정법이 뭐고, 행정법의 특성이 뭐고, 이런 걸 배우죠.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준수할 원리가 뭐고, 원리가 뭐다.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63페이지 가시면, 지금 여기는 법 취지, 64페이지. 이게 법 취지. 지금 배우려는 64페이지 법 취지란, 법 취지. 이거 법 취지. 법 취지, 그죠? 법 취지. 이 개념이 뭐냐? 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 취지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유명한 67페이지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뭐 이런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치의 핵심인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렇죠?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통치행위가 뭐냐?
법치주의, A라고 하는 통치행위는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86페이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법을 만들 때 준수할 원칙이랑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들이죠. 86페이지. 죠? 일반 원칙들. 여러분이 행정공무원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준수할 원칙이란 말이죠. 준수할 원칙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87페이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 그죠? 법을 집행할 때 평등하게 집행해야겠죠? 그죠? 지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구속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 구속. 자기 한 말,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구속을 당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친구야, 내가 생일 때 뭐 해줄게. 그래가지고 먼저 매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매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원칙과 자기가 만든 발언과 행위에 구속을 당한다. 자기 구속. 비례원칙 97페이지 비례원칙. 그래서 행정부도 어떤 목적을 갖겠죠. 어떤 목적을 갖고 행위를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국가의 재원 확보죠. 국가가 재원이 있어야지 코로나 사태도 대처하고 말이야. 그죠? 비행기도 사고 이럴 거 아니? 그래서 국가의 재원 확보라는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목적에 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 내, 군대가 그러면 하여간 내 입장에서는 재산권이든 뭐 행복주권이든 뭐 양심의자이든 이 마이너스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국가 입장은 보통 플러스가 생기고 세금 거두면 국가한테는 플러스죠. 그죠? 나한테는 마이너스. 개인적으로. 그죠? 그 관계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은 마이너스가 더 큰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황란기의 마이너스가 더 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를 달성하더라도 이 마이너스를 최소화시켜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한 정도만큼만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를 야기시켜라. 쓰잘데없이 말이야. 그렇죠? 10이면 되는데 마이너스 100은 안 좋다. 10 가지고 충분히 이게 목적 달성이 돼. 근데 마이너스 100 이거 안 좋다겠죠. 마이너스 100이 안 좋죠. 국민에게 마이너스 100을 갖다 주는 건 안 좋죠. 10 가지고도 충분할 때. 물론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야,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00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만약 10 가지고 네가 추구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냐 지금? 굳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뭐 비가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럼 아예 전 국민 외출 금지. 전 국민 외출. 그럼 여러분 강의 못 듣고 있겠죠? 나도 강의 못 알아. 전 국민 외출 금지. 전 국민 외출 금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비가 오니까 전 국민 외출 금지. 물론 이제 목적이 있겠죠. 그죠?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의 보호. 비가 많이 와서 뭐 저기서 가끔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런 숨을 비에 의해서 뭐 쓸려 내려가 저번에 뭐 도림천에서도 어떤 분 한 분 돌아가셨잖아 얼마 전에. 그죠? 뭐가 이거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한 거지. 뭐 국가가 뭐 국가를 위해서 하나? 전국 외출 금지가 뭐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국민의 생명의 보호.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표가 정당하죠. 매우 목표가 정당하죠. 생명의 보호. 얼마나 목표가 정당한 목표예요. 목적이 아름답죠? 매우 아름다운데 이게 뭐냐 그죠? 전 국민 외출 금지? 그럼 다 지금 집에 있어야 돼, 여러분도. 그죠? 그럼 대통령도 집에 있어야 되고, 국무총도 집에 있어야 돼. 장관들도 전 국민 아니야, 지들은. 다 집에 있어야 돼. 그러면 119 대원들도 집에 있어. 엄격한 말로 따지면. 지금 수해가 발생해서 지금 누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119 전화하면. 이 소방공무원들 전화도 안 받아. 다 집에 있어. 엄격한 논리 따지면, 그죠? 그럼 여러분도 수업 못 듣고 있고. 그래, 마이너스 100이란 말이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100은 곤란하다. 뭐 이런 거 있겠죠. 지리산, 계곡, 입산 금지. 뭐 이런 거 있겠어요. 꼭 이런 데 들어가면 신문에 나온 사람도 있죠. TV에 나와가지고 구조 요청하는 분들 몇 년 생겨. 우리들 입장에서 비가 오면 올라가지 말지 굳이 저기를 올라가나.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럴 때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막 나고 항상 있는 일이야. 참 신기해요. 신기하기도. 여러분도 좀 신기하죠. 아니 뭐 저렇게 비가 오면 안 갈 것 같은데 꼭 가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럼 지리산 입산 금지는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12란 말이야. 지리산만 안 가면 되는 거지. 지리산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리산만 안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전국민 외출 금지? 가기도 못 들어. 이거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명령한단 말이야. 세금 내 이런 것처럼 그죠? 전국민 외출 금지, 전국 지리산 입산 금지. 그래서 이만큼만 해라, 그렇죠? 이만큼만 해라. 이렇게 하면 비례 원칙 위반된다. 이거는 전국민 외출 금지는요, 목적 달성에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례 원칙이 위반되는 행정작용이다. 비례 원칙 위반되는 행정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비례 원칙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1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저 행정법이 뭐다,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원칙들이 법치행정, 평등, 비례, 신뢰보호 이런 원칙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공무원이 되면은 어떤 행정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준수할 원칙이다. 그렇죠? 그때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이 특히 준수할 원칙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국민 외출 금지는? 위법이죠. 비례 원칙 위반되면 이게 법 원칙이죠. 행정법의 법의 원칙이란 말이죠. 법의 원칙이 위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례 원칙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 전국민 외출 금지는 위법한 행정작용이다. 위법 행정작용이다. 아까 위법한 과세처분처럼 9천만 원 세금 내.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이건 위법한 전국 외출 금지다. 하명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취소되겠죠.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황당히 강의를 못 했잖아. 그죠? 강의를 못 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위법이었어. 고의또는 과실이 있어. 과실이 있다고 봐야죠. 저 정도면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평균적 공무원 수준에서 좀만 노력을 기울이면 이런 건 안 하죠. 무식하게만 전국민 외출 금지가 뭐예요, 그렇죠? 평균만 해도, 기본만 해도 이렇게 무식한 짓거리는 안 한단 말이죠. 기본만 해도 그러면 이제 과실이 있죠. 평균적 공무원 수준에서 주의하세요.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했어. 그럼 과실이 있다고 하죠. 과실이 있다. 그럼 손해배상도 돼요. 그것 때문에 황당하게 강의를 못했다. 강의를 못했어요. 한 달간. 전국 외출 금지 때문에 강의를 못했어.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특히 행정공무원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준수할 원칙들이다. 준수할 원칙들이다. 여기 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위법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위법이 돼서? 위법이니까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취소하죠. 취소이 제기되면 취소가 되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라는 거죠. 이게 105페이지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있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랑, 그죠? 상관없는, 결부될 수 없는, 그죠?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당결부죠.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마라. 어디다 갖다 대, 뭐 이런 거죠. 진짜 말로. 야, 뭘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도대체.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그거랑 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이야. 뭐 이런 거야. 그래도 합격시켜줄게. 너네 집 국가한테 기부하면. 공무원시험에서 예를 들면. 야, 그래도 공무원시험 합격시켜줄게. 야, 너네 집 기부하면.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도대체. 합격이랑 공무원시험 합격이랑 우리 집 기부 체납이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무슨 뭐가 있어야지 갖다 붙이지. 갖다 붙일 게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뭐 국가가 이렇게 반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든지, 야, 너 있잖아, 이거 골프장 허가해 줄 테니까, 골프장 허가해 줄 테니까 우리 그 지자체한테 한 1조 넘었나? 100억 좀 기부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야. 기부하면 안 되겠니? 이런 게 부당결부란 말이죠. 아유, 그 골프장 허가랑 기부 체납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도대체 요구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부당결부죠. 부당결부. 이것도
이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겠죠. 그런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허가해 준 것, 위법이 된다. 신뢰 원칙 그렇게 믿었건만 이거죠. 그렇게 믿었건만 이게 신뢰 원칙. 야 누가 믿어요? 국민들이 믿겠죠. 누구에 대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를 한단 말이죠.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 근데 이제 뒤통수 때리는 거죠. 뒤통수. 제대로 뒤통수. 야, 세금 면제해 줄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응? 그래 나중에 세금 내. 세금 내. 과세. 뒤통수죠. 뒤통수. 제대로 뒤통수. 제대로 말 바꾸지. 그 금반원 원칙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영미계에서는 금, 반원. 말 뒤집기. 말을 뒤집는다. 하지 마라 제발. 이거는 말 뒤집는 거란 말이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건축을 했어. 이걸 신뢰했겠죠? 야, 세금을 면제해 준대.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건축을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세금이 나와. 말을 뒤집는 거죠. 말을 뒤집는 거를 금지한다. 이게 신뢰 원칙. 영미계에서는 이게 금반원 원칙이라고 하죠. 금반원 원칙. 말 듣지 말아지. 딴소리 하지 없기. 뭐 있죠? 우리 친구도 하나 그러잖아요. 뒤통수 때리지 말자. 이런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신뢰를 놓고 뒤통수를 때리다니. 뭐 이런 거죠. 뒤통수를 때리면 신뢰 원칙이 위반된다. 신뢰 원칙이 위반되죠. 그럼 위법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에요. 행정법 일반 원칙이 뭐라고 해요? 행정공무원이 돼서 준수할 원칙들이. 여러분이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원칙. 세금 내, 뭐 군대 가, 입상 금지, 등등등 이런 명령을 하기 위해서 준수한다. 법에 근거를 둬야 돼. 법에 근거를 둬야 돼. 법 없이 막 세금 내 이런 거 안 돼. 법 없이 막 세금 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법도 없는데 말이에요. 세금 내 이러면 되겠어요? 법이 없어. 미혼세 옛날 뭐 있죠? 미혼세. 출산 장려사항에서 30세 이상이 혼인 안 하면 미혼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세금 내래요. 그렇죠? 결혼 안 한 것도 억울했겠는데 예를 들면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 우리 출산율을 높이자. 근데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해. 알았어.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얘기했단 말이죠. 어떤 사무관이 그러면은 30세 이상이 혼인 안 하면 미혼세를 때리자. 미혼세. 1년마다 1,000만 원씩. 결혼 안 하면 1년마다 1,000만 원씩. 약해요? 뭐 3천만 원씩. 1년에 3천만 원씩 미혼세를 때려. 결혼 안 하면 세금, 결혼할 때까지는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하루에, 한 달에, 아니, 1년에 3천만 원씩. 그러면 결혼 많이 하겠죠? 그럼 출산도 늘겠다. 그래서 미혼세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이 있겠어요? 미혼세법이? 없지. 없지, 그치? 응? 전혀 법률에 근거 없단 말이죠. 그러면 조세법률 위반되기도 하고, 법률 원칙이 위반되겠죠. 조세법률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는 거죠. 세율이 30인데 9천만 원 때려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법률 우위 원칙이 위반된단 말이죠. 법대로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위반된 처분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런 원칙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가 나오죠. 제4.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랑 제4장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여기서 특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거랑 다른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애랑 애랑 이제 비교하는 게 여기서 이 문제 초점이기도 하죠. 어떤 법률 관계는 사법상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고 어떤 법률 관계는 공법적으로 형성된 법률 관계인지를 구별하는 게 이제 초점이죠. 그 기준이 뭔지. 뭐 대충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걸 구분하느냐?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 여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지. 법원에서 지금 뭐가 제기됐겠어요, 보통? 여기서 주로 배우는 것은. 행정법을 주로 배우는 것은 무슨 소송으로 제기됐겠어요?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이겠어요. 행정소송이겠죠. 근데 이게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행정소송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법관이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됐겠죠. 왜? 지금 행정법이니까. 주로. 가끔 이제 민사소송 얘기도 해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지금 행정법이니까 법관이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제기했어요. 우리 행정법원이야. 행정법원인데 이게 뭐야 얘.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뭐 이런 거요?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시지 않 저기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가야지. 서울 행정법원으로 안 돼요. 어? 어? 그럼 뭐부터 구별해야 돼? 이게 사법상의 법률관계인지, 이게 공법상의 법률관계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한다. 구별을. 그렇잖아요? 사법상의 법률관계다. 그러면 저기 서울 행정법원 말고 옆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기 이송해 줄게요. 그 사건 이송해 준다. 그다음에 적용되는 법이 뭔지가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이라든지 사법이 적용된다라면 이런 법률관계는 거기에 따라 이 법 적법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여기는 이 법 적법 여부가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따라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를 구별하게 되죠. 그죠? 그걸 위해서 특히 법원 입장에서 뭐해? 이게 우리 거 맞아? 우리가 관할권 갖는 게 맞아? 이거 판단하는 게. 또 우리가 뭘 적용해야 한다?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나? 법관 입장에서 행정법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행정법원 법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건 맞나 이거? 우리가 관할권을 갖는 거 맞은 거야? 우리는 행정법원인데? 그 뭐야?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이거 사법상 법률관계 같은데? 우리 게 아닌데? 아니 우리 건데? 이럴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거라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뭘 적용해야 무슨 법을 적용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적법 위법을 판단할 거야. 그렇죠. 이래서 이제 양자를 구분하게 됐죠. 양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또 다른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법률관계라고 했죠. 공법, 사법은 구별이 되는데 법률관계는 같죠. 근데 이게 법원이 해결해 줘야 할 게 있고, 법원이 법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률관계니까 결국 법을 가지고 이게 결정해 줘야 한단 말이죠. 법을 가지고. 이 법률관계 위법인지 적법인지, 배상을 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것인지, 법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죠. 이것도 법을 가지고. 그건 공통점이죠. 사법상인 법률관계든 공법적인 법률관계든 법을 가지고 해결해 줄 법적 분쟁이 한단 말이죠. 그래야 법원이죠. 법원. 법원. 그리고 법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줄 문제. 그게 법의 문제가 아니면 법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법의 기준, 법적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기준, 법을 기준으로 이게 판단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세상은 많다 그렇죠. 세상은 다 법적 분쟁만 있는 게, 우리 싸우는 게 있잖아. 법적 분쟁만 있는 게, 친구들 간에 싸워봐봐. 다 이게 법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친구 생일날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죠. 저번 달에. 이번 달은 내 생일이야. 이번 달은 내 생일이죠. 근데 이 자식은 쌩까는 거야. 나는 분명히 1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잖아요. 암묵적으로 내 생일이 다음 달이니까 너도 나에게 뭐 이런 게 깔려 있단 말이죠. 뭐 10만 원 꼭 아니더라도 한 9만 원, 8만 원.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선물을 받을 줄 알았더니 뭐 연락도 없어.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말이에요. 그죠? 또는 만났는데 카드 한 장 주고 말이야. 생일이면 카드 하나 넣고 이 딱 찍는 거야, 씨.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법원에. 근데 이게 민사든 행정사건이든 이게 법적인 분쟁이 돼야지 법원이 다뤄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물론 이제 채권 채무는 다르겠죠. 내가 얘한테 10만 원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썼어.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자 10%를 붙여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상환한다. 뭐 이런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게 다음 달 돼도 이게 원금은커녕 이자는커녕 원금도 안 줘. 그럼 법원에 가서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죠. 법원이 그러면 사법상인 법률관계로서 민법을 적용해서 해결해 주겠죠.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법적 문제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법률 관계냐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공법이냐 사법이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법률 관계를 지금 법률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단순한 뭐 사실적인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는 건지 과연 법적인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심리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원이. 이것만 심리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만 심리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만. 예를 들면, 자, A가 있단 말이죠. B. 내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잘 돼. 이 동네에서. 근데 이게 B도 커피숍을 하는 거야. 커피숍을. 근데 저 300만 원씩 벌었어요. 잘 벌었는데, 옆에 커피숍이 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커피숍 보면 잘 되면 막 옆에 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팍팍팍 떨어져. 순익이. 이제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돼. 제일 처음에는 300만 원씩 순익을 남겨서 할만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돼. 그래서 커피숍이 뭐 신고제면 신고제다. 신고를 누가 수리했느냐? 관악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했다. 그래서 이 신고를 수리한 것을 취소해달라. 라든지. 뭐 허가사업이면 허가제다. 허가한 거에도 취소해달라. 이렇게 A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 동네에서,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이 A가 독점할 이익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커피숍. 나만 커피숍. 법적으로. 나만 커피숍. 이게 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법에서 나만 커피숍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독점적인 커피숍이 가능한 건지를 찾아봐야 돼. 법이니까. 그럼 공법적인 분쟁일 거라면 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라면 사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왜 허가를 해주느냐, 왜 신고한 걸 수리하느냐, 이런 것들은 관악구청장이 했을 테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법적인 문제 해결. 이게 순수한 사법적인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악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수리에 대해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A가 여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법의 문제냐의 문제죠. 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법관이 왜 이걸 판단해요?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법적인 문제만 다룰 수 있는 기관이지 법적인 걸 아닌 걸 가지고 다룰 수 없단 말이죠. 법의 문제를 아닌 걸 가지고 다뤄줄 수 없단 말이죠. 법원 아니에요? 법. 그래서 법률관계가 이게 구성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이게 사법권의 발동에 따라서 적법 위법이 가능하죠. 적법 위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법에서 애가 주장하는 이런 법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나만 커피숍 해야 되는데 왜 얘네들까지는 다 커피숍이라든지 유흥점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학원이든 이런 걸 허가나 신고를 수리하느냐, 취소해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근데 과연 법을 찾아보면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다 뭐 이런 게 없다 법에서. 그럼 법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법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안타깝다. 제일 처음에 300만 원 흑자였는데 지금 100만 원 적자다. 안타깝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법원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렇죠? 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만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법률관계가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양자 간의 관계가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이거로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법원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관계도 사실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를 제기해봤자 말짱 두노목이다. 법원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관계 형성이 되는지. 근데 법률관계라는 것은 우리 여기 국가의 관계에서는 황난기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뭔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다. 뭘 주장하냐면 이게 권리를 주장하죠. 근데 이게 무슨 법이?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죠.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라고 한다면 개인적 공권. 권리가 있어야지 여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률관계 뭐라고 해? 법률관계 뭐라고 해? 권리무관계. 법률관계 뭐라고? 권리무관계. 머릿속에 박혀야 돼. 법률관계 뭐야? 권리무관계. 하여간 그러면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법원에 가서 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뭐 애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애가 이제 허가를 해줬어요. 신고를 수리해줬어요. 이를 취소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또는 손해배상이 하게끔 해주세요. 이걸 과도하게 커피숍 신고 수리한다든지 유흥점 허가를 해줘가지고 신고 수리나 허가로 인해서 내가 같은 업종이 지금 이 동네에 쫙 깔렸어요. 쫙 깔리는 바람에 어이씨 내가 한 달에 300만 흑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적자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 400만 원 마이너스니까 매달 400만 원 국가한테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신고 수리라든지 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한다든지 다 이런 것에 이제 전제는 뭐예요? 법원한테 신고한 거죠. 법원한테. 네이버에 상담하러 간 게 아니라 법원한테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행정법이죠. 법원한테 갔을 때 법원은 법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안타깝다고 해결할 수 없단 말이야. 들어보니까 진짜 안타깝군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커피숍 너무 많고 유흥점 너무 많고 또 뭐죠 식당 너무 많고 학원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게 많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고 엄청 많죠. 그게 다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수요도 급감했는데 회사에서 잘리니까 다 자영업자로 돌아서가 이래가지고 더 힘드시겠군요. 법관이 막 생각해보니까 막죠. 적자 마이너스 100만 원이래. 어떻게 먹고 사세요? 어떻게 못 먹고 사는 거지. 뭐. 빚내 살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도망가고 헤어지고 지금 난리에 그죠? 안타깝죠. 그죠? 그렇다고 해결할 수 없다. 그죠? 법적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누군가에게는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권리가, 국가 측에는 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디서? 법에서. 그래야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죠? 권리가? 그럼 이쪽에는 법적 의무가 성립하죠? 그러면 법률 관계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면 하여간 뭐 항고성이든 손해배상이든 구제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게 성립해야 돼요. 이게 성립해야 돼. 이게 성립하면 쉽게 하면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 공권이 있다는 것은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얘네들은 쌍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률 관계는 왜? 권리 의무 관계라겠죠. 권리 의무 관계. 누구에게 권리가 있다라면 상대방 측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있다. 그럼 애게 의무가 있는 거겠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없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법원에 가봤자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죠. 법관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핵심이 뭐겠어요?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냐. 얘가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인지,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을 얘가 주장하는 것인지. 나만 커피숍, 딱 느낌상도 나만 커피숍, 나만 의사, 나만 약사, 나만 의사. 이게 되느냐, 그죠? 요새 뭐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정부 때. 올해 이제 의대 정원을 3,000명까지 추가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단 말이죠. 파업을 했어. 근데 확대해가지고 의사 허가가 엄청나게 나와. 동네 의사들이 깔려버려. 그렇죠? 매년 3,000명이 추가되는 거죠. 기존 의사는, 정원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00명이다, 기존에. 그럼 13,000명이 막 쏟아 나와.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옛날 변호사 1년에 나와봤자 100명 어간이었다. 옛날에 80년대 초반에는 100명, 150명 이런 어간이었다. 지금은 2,000명 정도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2,000명 막 쏟아져 나와. 판사 검사 몇 명 가더라도 2,000명 이상이 쏟아져 나와. 그럼 기존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의사가, 약사가, 변호사가 이런 거 많이 내주는 거냐? 이게 많이 내주는 거냐?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취소해달라. 이런 나 손해를 받았다. 나 변호사 요새 영업 안 돼가지고 말이야. 월세도 못 낸다. 직원도 급여도 못 주고. 기존엔 내가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는데 요새는 마이너스 나는 1,000만 원이다. 이런 변호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죠. 근데 다 좋다 이게야. 이게 법에서 보호되는 거냐 과연? 나만 의사, 나만 약사, 나만 변호사, 나만 커피숍. 상식 생각에도 아닌 것 같죠? 저기 있을까? 법을 떠나서 저기 있을까? 이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나 커피숍 주인이
예? 옛날에 비해 손해를 받았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나 신고 수리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해서 다툴 수 없다면 각하돼 버려. 법관이 재판해 줄 수가 없다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응? 개인적 공권이 아니면 개인적 권리가 성립. 왜? 법에서 이런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나 커피숍 주인이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서 보호되는지 그딴 거 없다. 우리가 모든 법을 찾아봐도 의료법을 찾아봐도 뭐 약사법이든 변호사법이든 뭐 커피숍 관련된 뭐 무슨 법이 있겠죠? 식품 관련 위생법이라든 무슨 뭐 법에서 찾아봐도 없더라. 뭐 얘네들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얘네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더라. 뭐 국가에게도 의무가 없더라. 그러면 법원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봤자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안 심리에 못 들어가고 각하하더라. 근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소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소송에 가면 온고적격, 소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42페이지에서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체적 구별이라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죠. 시험에도 지금도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어디까지 이어지나? 한참 이어지네, 그죠? 149페이지, 151페이지까지 이어지죠? 이건 뭐예요? 아까 그 얘기야. 행정법원이 우리 거 맞아? 이 사건 우리 거야? 우리가 관할권을 갖는 건가? 이게 뭐야? 사법관계 아니야. 사법상인 법률관계잖아. 그럼 우리 거 아니야. 저기 민사법원 가봐야 돼. 이렇게 토스해 주는 거죠. 민사법원 토스해 줘야 돼. 우리 게 아니니까. 행정법원 있고 그냥 일반 법원이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일반 법원들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데 행정법원은 이 사건만 담당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담당할 것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한테 왔어? 그러면 이쪽으로 토스해 줘. 이송해 줘. 응? 이송해 줘.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판례마다 쓰겠죠? 우리 게 아니다는 걸 주로 많이 쓰겠죠. 이거 우리 게 아닌데. 그래, 우리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건들이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지. 판례가 많은 있으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응? 가끔가다 또 이제 피고가 뭐 주장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것 건데 이거다 말하든지. 그럼 거기도 다 아니야, 우리 거 맞아.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152페이지 당사자. 그러면 법률관계는 이제 권리무관계라겠죠.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 있단 말이죠. 권리무관계 당사자. 당사자가 이렇게 누구에게 권리무가 귀속되는 당사자. 권리무가 귀속되는 당사자가 있겠죠. 황랑기도 당사자죠. 황랑기도 당사자. 여러분도 당사자. 그죠? 우리도 권리 주장, 의무를 지게 되니까 우리도 당사자죠. 근데 우리 상대방은 누구냐? 황랑기 상대방은 누구냐? 지금 아까 말했던 국가죠. 대표적이고. 나의 상대방, 법률관계의 쌍을 구성하는 이쪽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지. 이쪽 편을 누구라고 하냐? 그냥 국가만이 한정되지 않고 이쪽 편을 행정주체라고 하죠. 여기에 쓸 수 있는 놈, 나랑 대립한 쌍으로 구성할 수 있는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152페이지. 이게 행정주체라는 놈들. 행정주체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는 국가지. 그다음 공공단체, 공무사학 사인. 넓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쪽 편. 나랑 대립해 있는 이쪽 상대방이 누구의? 국가, 공단체, 공무사학 사인. 이 세 가지 놈이 내 상대방에 쓸 수 있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정주체야. 행정주체. 나는 뭐야? 행정주체 대신 주체 반대 말이 뭐예요? 뭐 객체죠. 뭐죠. 나는 행정객체다. 156페이지. 나는 행정객체죠.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놈도 있죠.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너 세금 내. 그래야 돼요? 객체죠. 너 군대 가. 그래야 돼요? 객체죠. 근데 이제 신기하게 국가는 여기 쓸 수 없는데 공공단체는 여기 쓰는 경우 있어. 국가의 관계에서. 지자체도 여기 쓰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자체. 지자체 같은 경우 여기 쓸 수도 있고 나랑 관계에서는 여기 쓰죠. 근데 국가의 관계에서는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주체일 수도 있고 나랑 관계에서 국가의 관계에서는 객체인 경우도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죠? 대충 그런 얘기했죠. 그게 지금 156페이지 객체죠. 행정상 법률관의 특성이 나오고. 그래서 158페이지 내용이 뭐야? 지금 말한 대로 권리의무죠. 권리의무를 배우는 거. 권리. 법률관계 뭐라고요? 권리의무. 그럼 내용이 뭐겠어요? 권리가 뭐냐 도대체. 특히 여기서 권리는 이제 사법상 권리는 아니란 말이죠. 사법상 권리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 여기 행정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
공권이라고 하죠. 공법상 권리가 뭐 공권이죠. 아, 그럼 개인적 공권이 있으면 이것도 있을 수 있냐? 그렇죠. 얘는 무슨 공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황량계에 대해서 가지는 공권. 그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죠. 국가적 공권. 얘는 개인적 공권. 얘는 국가적 공권. 과세권. 야, 세금 내 임마. 과세권. 국가적 공권이죠. 내 개인적 공권 아니죠? 내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누구한테? 너 세금 내. 군대가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과세권은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국가적 공권이죠. 국가적 공권. 근데 거의 안 배우죠. 어떻게 보면 뭐 왜 안 배우기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안 배우겠지 아마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서 안 배운다 이렇게 봐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해서 안 배우는지 거의 안 배워. 그냥 지나가듯이 158페이지 한쪽 페이지로 끝나버려. 그것도 거의 시험에 안 나와. 수험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다지 관심을 안 끄는 거지만 일단은 쌍이 있다는 거죠. 여기 개인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 있으면 여기는 의무가 있는 게 공법상 의무, 세금 납세 의무. 그잖아. 여기 국가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는 뭐가 있겠어요? 황량기는. 개인적 의무가 있는 거야. 공법상 의무가 있는 거죠. 납세 의무. 야, 세금 내. 납세 의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지 많이는 안 배우고 이게는 의무는 좀 이따 배우죠. 역적 중심으로 많이 배운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 도대체 뭐냐?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소가 제기됐는데 이게 법관이 이거 내가 재판해 줘야 되나? 이게 법적 분쟁이 맞아? 이게 법적인 문제가 갖고 이게 있는 거야? 우리 법원 아니야? 법원은 법원이야. 그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당연히 법원은 법원이다. 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법의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개입할 수가 없단 말이죠. 법의 문제를 가지고 왜 법원이 어떻게 재판하죠? 그래서 일단은 법적 분쟁인지 얘가 주장하는 것이 이 법률 관계에서 얘가 주장하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있다라면 좋아. 우리 재판해 줄게. 근데 이거는 이거 아닌데? 그럼 재판을 못 해주는 거야. 원고적 계기도 하기 소액이 없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해줄 수가 없다.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원고 청구에 이유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심리를 해줄 수가 없어. 이러면 우리가 해줄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게 지내라. 사회적게 지내고 국가한테 청원하든지 좋게 한번 해가 청원해가지고 너무 커피숍이 많다 라든지 너무 변호사가 많이 나온다 법정 개정해달라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는지. 그럼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뭐겠어요? 요건의 문제겠죠. 160회.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럼 요건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요건은 뭐 의무가 부과돼 있었는데 애한테. 당연하죠. 그렇죠? 애한테는 의무가 부과돼 있어요. 애한테. 그렇죠? 국가한테는 의무. 왜 나한테는 권리면. 나한테 권리면 애한테는 의무인 거야. 나한테 권리면 애한테는 의무겠죠. 애한테 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에서 찾아보니까. 법에서 뭐 배우는 법. 뭐 배우서 행정법. 법관들이 하는 얘기라면 지금 법관들이 야 이거 법의 문제인데 이게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한테 법에서 의무가 부과돼 있어야 돼. 국가에게. 그래야지 법에서 권리가 성립해야지.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법규가 사익을 보아 법이 법규 명령 또는 법률 이런 권리 의무를 다루는 사항을 가리켜 법규라고 하죠. 법규. 나중에 많이 배운다. 법규 명령, 권리 의무와 관련된 명령. 법규가 이게 뭐예요? 권리 의무 사항이 법규사항. 법규사항이라고 하는 입법사항, 법규사항 이렇게 헌법에서 잘 안 배우지만 저 사시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냈던 게 입법사항과 법규사항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것도 돼요. 법규사항 뭐예요? 권리 의무사항. 법규사항 뭐예요? 권리 의무사항. 입법사항, 입법의 사항이죠. 뭐 권리 의무사항을 넘어서 더 넘어가는. 예를 들면 뭐 헌법 96조에 따라서 행정각부의 조직을 법률로 정해라. 행정각부의 조직을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조직법이 나와. 그래서 기획재정부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기획재정부. 이게 부처가 각 부처가 나오죠. 뭐 쭉 행정각부가 쭉 나온단 말이죠. 이게 권리 의무사항이 이 권리 황량기 의무야? 기획재정부 나의 권리랑 무슨 상관이야? 나 의무랑 무슨 상관이야? 조직법이지. 근데 이게 법률로 정하라 하겠죠? 헌법에서 96조? 헌법 96조에서 법률로 정해라. 그러면 이런 입법사항이라고, 입법할 사항이라고, 입법. 법을 제정할 사항이라고, 입법. 법을 제정할 사항이라면, 이게 권리사항,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권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입법에 해야 할 사항이 왜? 헌법에서 법률로 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법규상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법규상은 아니란 말이죠.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 공선법. 18세 이상인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다. 이건 권리상이라. 권리. 권리죠. 이게 권리죠. 권리지. 법에서 보여주는 권리 아니에요? 18세 이상인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건 권리죠. 권리. 그럼 뭐예요? 이건 법규상이라고 하죠. 법규상이다. 선거권과 관련돼서는 권리와 관련된 거니까 이게 법규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법규상이다. 이거는 뭐예요? 법규상이 아니죠. 이게 무슨 법규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아예 없단 말이죠. 헌법선도 안 돼. 이런 것들.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선도 안 돼. 왜?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거권 연령은요. 법률로 정하는 게 90세 이상인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15조 갔더니 90세 이상인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다. 그럼 여러분은 선거권 없죠? 90세 넘은 사람이 있어? 저도 없어요. 90세 넘은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다. 그럼 우리는 선거권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권 침해다라고 해서 헌법선을 청구한다. 이거는 안 되는. 우리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성립돼야 돼. 이거 개인의 권리가 아니야. 뭐 기획재정부가 있다 없다가 개인의 권리는 아니란 말이죠. 개인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단순 입법사항은 그래서 이제 법규사항이라고 한다. 법규사항, 권리무사항. 법규사항은 권리무사항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리무사항. 이와 관련 명령이 법규명령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규는 넓은 의미의 법을 다루는 기본을 말하는, 권리무상을 다루는 기본을 말하는 거죠. 권리무상을 만드는 규범에서, 뭐가 사익을 보호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법이, 넓은 의미의 법이, 하여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이니까. 여기 지금 배우는 게 개인적 공권 아니, 국가적 공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개인적 공권이죠. 그럼 법이 뭘 보호하고 있어야 돼?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 뭐예요? 사익이라고 하죠. 사익, 사적 이익, 개인의 이익. 나쁜 의미라서 아니라 뭐 공익과 꼭 대비되는 의미가 아니라 하여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익,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립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소호 제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 결론 나와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원고적 객이 있다 없다라든지 소익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거죠.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는지.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면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알았어. 재판해 줄게. 개인이 성립하지 않아? 우리 이거 아니야. 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 줄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165페이지 아래쪽에서 나오는 버스 순성 사업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간은 뭐 다 이해를 못 해요. 대충 행정법이 이런 거구나. 대충은 전체적인 감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약간 소화불량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개관을 대충이라도 알고서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항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말면 돼요. 165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여기 소가 제기된 거죠. 자, 신규 버스 사업자에 대해 허가가 나온 거예요. 신규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허가를 줬어요. 신규 버스 사업자한테 허가를 줬어 서울시장이. 그래서 기존 업자 A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법원에 갔더니 지금 법원이 여기다 답변이죠. 이게 아래 두 번째 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게 법규야. 법이잖아. 이게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기존 업자 너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너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뒤에 가시면 너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뒤에 가시면 업자 간의 경쟁이란 경쟁의 불합리를 방지하고 어쩌고저쩌고 기존 업자의 경영의 합리화 이 네 번째 줄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업자가 권리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규 허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 6번, 7번, 8번, 9번, 10, 9번, 10번. 여기까지는 뭐예요? 10번까지는. 167페이지. 10번까지는 법을 찾아보니까 법관이 말하기를 그래. 10번 봐봐. 방송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송법. 방송법이란 법에서 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 업자들을. 기존 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아래 세 번째 줄.
기존업자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허가받은 중개 유선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 사업상 이익은 뭐다? 단순히 사실상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다.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다. 아, 너의 이익 있잖아? 중개업자, 중개유선업자, 너의 이익 있잖아?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이야. 내가 심리해줄게. 우리 법관 아니니? 법자, 법원, 법. 우리가 법에 따라 재판해줄게. 응? 잘 왔어. 이게 법의 문제야. 잘 왔어. 그래서 이제 소송을 인정하는 거예요. 원고적인 소유이익을 하여간 인정하게 되죠. 근데 11번부터는 이게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11번은 곤란하다. 그죠? 그건 아니다. 목욕탕에 새롭게 들어와서 옆집에 그래 내가 이제 소를 제기했어. 왜 우리 집 옆집에 바로 목욕탕에 들어오냐? 난 어쩌라고. 그래서 소를 제기했더니 자, 목욕탕 업자가 기존에 누렸던 경영상 이익 300만 원. 이거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그렇죠?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안타까운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 불이익의 문제다. 안타깝다. 뭐 이 정도 그친다. 안타까울 뿐이지만 우리가 이게 법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그 소주 한잔 하면서 네 얘기를 한번 들어줄게. 근데요, 소주 하면서 친구끼리 그거 또 그러면 안 되죠? 야, 그 법에 보호되는 이게 아니야. 나 오늘 행정법 배웠어. 이씨, 네가 말한 거. 니네 아버지 부도났다고? 왜? 옆에 뭐 큰 찜질방에 들어와가지고 부도나셨어? 야, 우리 오늘 행정법 배웠어. 그 법에서 보호되는 이게 아니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기사가 하나 맞죠? 친구와 함께 끊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은 법관이 아니고 뭐다? 친구다. 친구는 그냥 사실상 반사부이 다 얘기 들어주는 거야. 그래, 야, 안타깝다, 야, 네 아버지 부도나서 어쩌냐. 이래야지, 또 행정법적으로 막 재판해주면 거기서, 머리 아픈 애들이죠, 걔네들은. 또 뭐, 그래서 11번째, 12번째는 뭐예요? 술집 가서 하자. 법관이 하는 말이, 야, 우리 법정에서는 뭐다 할 얘기가 아니고, 그냥 법정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고, 10번째까지는 법정에서 할 일이에요. 법원에서 해줄게, 우리가. 법에 따라 법대로 해줄게, 우리가. 확실하다. 10번째까지. 11번째부터는 곤란하다. 법정에서는 곤란하고, 소주 한 잔 마시면 얘기하자. 야, 안타깝다, 야. 응? 아셨죠? 17번째까지는, 법에서 보호하는 얘기 아니라 법과 대립되는 단어가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사실상 이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불이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반사적이라는 얘기 나오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은 법에서 보호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데 안 돼. 각하에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각하였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예요. 경원자 소송에서도 말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웃소송에서 유행하는 169페이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내 생각에는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 법관들도 오락가락 하다. 좁혔다, 늘렸다가 이제 점차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겠죠. 그래도 법의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것도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점차. 옛날에는 법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 점차 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법 자체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예 국회에서 막 국민들 요구하니까 그 전에는 저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 요구하고 막 난리치고 말하니까 민주당에서 야, 국민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다음 표도 있고 하니까 자꾸 법을 추가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법의 해석을 통해서 조금씩 확대하는 경향도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왜 우리 집에 연탄 공장이 들어와요? 우리 옆집에. 짜증나죠. 여러분 살고 있는 옆에 바로 연탄 공장이 들어와 봐. 어제 막 주민들이 난리치잖아요. 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거 아니라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 요새 와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법관들도 말이야 인정하려는 경향이 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법관들이.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 시대 때 전두환 시대까지 그 후로 약간 그랬지만 그 전에 뭐죠?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 때는 이 누굴 대표하죠?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정부죠. 정부 수장 아니? 정부 수반 아니? 행정부?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위적 시대에 살았다고 우리가 전두환 시대까지. 노태우도 약간 그렇지만 아이가 옛날 군사정부 시대까지는 보통 보면은 사실은 사법부가 법원이 똘만이지 뭐. 얘네들 똘만이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죠. 실체 말로. 그래서 떡금을 얻어먹고 대신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밖에 나면 변호사 떼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꿀 떨어지는 거 좀 빨아먹고 이러고 이제 사법부가 있죠. 정부 협조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러지는 않죠. 훌륭하신 분도 있겠지만 과장이지 이런 것들은. 과장적인 거죠. 뭐 진짜 또 100% 이렇게 했어요. 훌륭하신 분도 있겠지.
훌륭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법관들이, 또 많은 검사들이, 사실은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법적인 시스템도 있고,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꿀을 많이 빨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꿀을 많이 빨았지. 변호사 보면 떼돈 벌고, 막 정관료 받아가지고, 막 1년에 몇 수십억씩 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꿀을 빨게 해준 거야, 얘네들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신 여기에 순치된 거지. 얘네들이 요거에 순치돼가지고, 세뇌돼가지고 말이야. 꿀 빠니까, 여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순종해 왔단 말이죠. 순종해 왔다. 그러니까 뭐, 자꾸 개인적 공권을 별로 이게 확대하지 않으려겠죠. 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정부에 대해서 보통. 지금 보통 이 처분을 누가 하죠? 행정부가, 집행부가. 많이 하다 보는데 이게 집행부를 상대로 실제로는 소가 지게 된단 말이죠. 항고송 같은 경우는. 그럼 법관들이 꿀 빨고 있는데, 개인적 공을 확대해서 자꾸 소송을 인정해가지고 본안에 들어와서 하면, 얘네들이 싫어하지. 양승태한테 전화 온단 말이지. 양승태 청와대에서, 양승태한테 전화한단 말이야, 전화. 그러지 말라고. 거기서 법원 행정장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협의하고 나오고. 그럼 사법권의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사법권의 독립, 쌩까라. 대통령, 전화 받지 마라, 양승태는. 원래 그래야 한다, 쌩까야 한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돼야 한다, 모르는 사이가. 쌩까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전화 받고 말해야 대통령 그러세요? 요새 행정부 어렵다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어렵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게 법관 애들이 좀 개념 없어가지고, 제가 어린애들 좀 교육도 시켜보고, 한번 우리 법원 행정절통 인사권 행사해가지고 이것들을 말해 좀, 어떻게, 조진다면 그렇지만 좀 이렇게 혼내주고 말해야겠죠. 한번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머리 이게 올림머리도 하시고 6시간 머리도 다듬으시고 너무 신경 쓰시고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할게요.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원래 전화 오면은 끊어야지. 청와대 전화 오면 받지 말아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개인적 공권의 보호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죠.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국민들이 자꾸 뭐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 공권을 확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통해 국민들의 입장이 직접 반영되고, 참여하는 법관들도 이것도 그러면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뭐 인터넷 테러도 하고 말이야, 신상 털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말이야. 국민들이. 뭐 이런 거 매우 비판적이죠, 엘리트들은. 왜 저래, 사법권의 독립에도 반하고 말이야. 싫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도 생각을 또 해줘야 돼. 양가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법관들 신상 털어가지고 위협하고, 당신들 가족들 말이야, 각오해, 당신 딸이 무슨 초등학교 다닌다, 이러면 어떻게 재판하겠어, 법관들이. 재판 못 하지. 신상 털기 하면 안 되지, 사실. 그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또 왜 그런 옳지 않은, 또는 약간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느냐, 그렇죠? 정상적인 통로가 없었다는 거. 억울하다. 너무 억울한 게 한이 쌓이는 거지. 한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한이 엉뚱한 대로 배출을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혼란도 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동안 그랬던 것이 잘못이기도 하죠. 자기들 잘못은 없느냐?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라. 나도 이번 얘기, 여러분들 광주지검장이 그만두잖아요. 59세더라고. 그만두면서, 사법부에, 아니고, 검찰 공격에 대해서 하고, 검사로 소신 멋있더라고. 막 썼더라고. 나는 하늘 부끄러운 것도 없고 말이야. 저도 쓰고 말이야. 누가 저기 법무장관 누구야? 나빠요. 쓰고 말했죠. 법무장관이 나빠요. 이렇게 쓰더라고. 나 그거 다 읽어봤어. 어디다 가서 들이대냐, 이 멍청한 녀석아. 예? 그러지 말아야지. 응? 야, 하늘을 부끄러 한치 부끄럼도 없다. 야, 그거는 공자도 삼성이라고 하루에 3번 반성한다. 나는 항상 부끄럽다. 맹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맹자가 말할 때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제발. 난 안 된다. 난 안 된다. 그렇죠. 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부끄러움이 많다. 하늘을 우러러 내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윤동주? 윤동주 시인 했던 게 그래서, 입술이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잖아. 왜?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야. 그게 이 훌륭하신 분들 생각에 네가 감히 이 싸가지 없는 말에 이 지검장이 네가 과연 하늘으로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아,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독선적인 놈들 말에 이런 하늘으로 부끄러운 적이 없다고? 야, 윤동주 같이 사람도 이제 무슨 죄를 졌겠어?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 있죠? 어?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진짜 괴로워했다는 거 아니야. 하늘을 보니까 부끄러운 게 많아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너무 부끄럽다, 지금. 그래서 좀 더 좋게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지. 진짜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아니야. 엄청 부끄럽다는 거야, 그렇죠? 지가 감히 나는 이해가 안 돼. 썼는데 좀 책 하나 대충 읽어놓고 말해. 책 제대로 읽지도 못. 책의 의미도 몰라. 이 사람들이 말했던 의미를 모르고 지가 하늘을 부끄럽지 않대. 하늘을 우러 부끄럽지 않대. 나 깜짝 놀랐어. 간이 검사 지가 하면서 수사를 잘못한 적이 없었겠어요? 많겠지. 나는 시험 문제 내놓고 잘못된 문제 많이 내더라. 왜 부끄러워? 그 옷단자도 고치고 책도 오류도 있고 강의해놓고도 실수하고. 어? 야, 이씨 매일매일 부끄러워서 힘들어 죽겠어. 마음이 힘들어. 어떻게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SNS에 올렸다 뭐. 미친놈. 내가 글을 읽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고 그러겠지. 그걸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야? 감히. 야, 나는 그 얘기 듣고도 야, 소름이 끼치더라고. 뭐 이런 놈들이 검사를 했으니 그 피의자는 사람 취급했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검사가 이 피의자 얘기를 한번 들어주려고 하겠어요? 독선적이지. 예? 너는 이 새끼야 범죄자라고 말이야. 하늘을 보지도 못하지, 자식아. 나는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한테 나는 맞짱 까는 사람이 왜 부끄러운 게 없어서. 피의자 피고인 말을 들어주려고 했겠어, 이런 놈들이.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래.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검사가 죄 짓는 게 검사예요. 아니,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그죠? 매일매일 부끄러워하고 조심스럽게 사는 거야. 응? 매일매일. 어서 이 사람이 뭐 옛날 책을 좀 읽었나 봐. 그래가지고 조나라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사마천 사기도 좀 있고 쓰잘데없는 책 많이 읽었나 봐.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엄한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또 다산 정약용 선생 얘기도 하더라고. 거기 퇴임사에 보니까. 야, 다산 정약용이 했던 여유당이라는 의미는 알고야 하느냐? 여유당이라는 게 뭐예요? 냇가를 지나갈 때 이게 사슴이나 이게 얘네들이 뚜레뚜레 쳐다보는 무서워서 물을 마실 때,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뚜레뚜레 쳐다본다는 거죠. 왜? 이 늑대가 오고 말이야. 호랑이가 와서 잡아가니.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겠죠. 공무원 생활을 내가 마음가짐 조심해서 살겠다. 진짜 극도로 조심하고 자제하면서 살겠다. 그렇죠? 응? 그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다산 발끝이도 못 갔자려 놈이 다산을 뛰어넘더라고. 나 깜짝 맹자를 뛰어넘고 나는 공자를 뛰어넘고 윤동주를 뛰어넘기는 나 깜짝 놀라서. 저런 놈들이 검사해가지고 말했죠. 물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 비판은 좋은데 퇴임사는 항상 자기에 대한 반성으로 끝나야 돼요. 국민에 대한 미안함, 주권자에 대한 미안함. 내가 좀 더 능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수사도 잘못하고 잘못된 수사를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을까 이러고 걱정도 하고 나 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교도소 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진짜 죄스럽다, 그렇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이에 따르면 진짜 사과한다. 이러면서 퇴임사를 써야지. 무슨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치도 없는데 말이야. 취미에 넌 들어온 년 말이야, 그렇죠?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런 식의 글을 쓰냐 이거야. 지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거의 난 없다고 봐. 무식의 소치지.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그러면 사직서면 전두환 때는 왜 사직서를 안 썼어? 전두환 때 그렇게 아름다웠니 그러면? 너 이제 전두환 때 검사 시작했지. 대충 그러겠지, 얘네들. 아니, 박정희 말기 때나. 너 그때가 그렇게 아름다웠니? 그때는 왜 사직서 안 썼니? 다 59세에서 이제 다 정년 퇴직할 때 멋진 말 한번 하고 죽는 거야? 이제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전두환 때, 박정희 때 사직서 썼지. 꿀은 다 빨아놓고 말이야. 이제 와서 59살 돼가지고 막 꿀은 다 빨아. 이제 정관회의 받으러 가면서 멋있게 말이야. 정관회의 받으러 가면서, 정관에 다 누릴 놈이 밖에 나가서,
꿀은 다 빨고 말이야. 그치? 전두환 노태우 때. 어? 그래, 지금 와서 있지. 저딴 소리 하고 말이지. 반성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지. 그게 지금 물러나? 지금 또 호남인데, 호남 사람들이 뭐 애우를 받는다는데, 나는 호남인데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가 뭐 호남의 민중을 대표하는 거야. 응? 호남이 민중을 억압한 거야. 지금 5.18 그러면 광주 학살 때 지는 한마디를 해봤어? 어? 지는 한마디 해봐가지고 교도소 한번 갔다 왔어? 그 호남 민중을 대표하는 거지. 꾸른꾸른 다 빨은 놈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나는 진짜, 그거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 진짜 얘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예? 이런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 진짜 부정에 대해서 정하려면 전두환 퇴시하지. 노태우 퇴시해야 돼. 그 어마어마한 부정이야. 인권 유린행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 견디고 잘 참고 꿀을 빨아놓고 지금 와서 꿀은 다 빨아놓고 나오면서 꿀단지 바다로 차고 나오냐. 어? 밖에 나면 또 꿀 빨 거야. 이 새끼 정관에 오면서. 진짜 양심 없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현 정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새 와서는. 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전두환 노태우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졌지. 무슨 도대체 무슨 얘기나. 그걸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지. 검찰 조직을 기준으로 하다가 왜 우리 검찰 조직을 갈구니? 왜 우리 검찰 조직을 갈구니?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게 국민을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우리 검찰을 왜 축소시키니? 수사권 뺏고 말이야. 그치? 우리 갈구니. 참, 이게, 웃긴 놈들이 언체 많다고. 진짜 기본도 안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고 말이야. 멋있게 글 쓰고 나오고 말이야. 멋있게 글 쓰고 나갈 일이야, 지금. 제가 전두환 노태우 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수사에서, 인권 침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잘못된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과한다고 나가셔야지. 큰일 난다. 근데 옛날일수록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에서 부정적이었단 말이야. 왜? 행정부로부터 주는 꿀을 빨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적 공권을 축소시켰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랬던 거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전과 후를 비교하면 독일도 그랬다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 우리나라만 그랬나? 다 역사적으로 다 그랬던 거죠. 꿀을 빨았단 말이죠. 이때.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부정적. 그 후에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을 해서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왜 확대되는지는 안 배우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이게 확대되는지, 개인적 공권 사익 보성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지금 이웃소송, 주민소송이라는 거예요. 이웃소송. 대체 왜 우리 집 옆에 말이야, 뭐 들어와. 님비라고 비판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냥 님부를 치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비판하고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없지는 않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데 온고적 인정을 뒤에 가시면 170페이지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번, 2번 연탄 공유 사건이라든지 LPG 충전소 설치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면 주민들도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법이 사익을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너희들 아마 온고들도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라고 법관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건 개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부정적이죠. 쟁점 1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대해서는 수도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수돗물을 틀었더니 말이야. 저기 어디더라 요새? 인천에 작년인가는 뭐 녹물 나오고 이번에는 무슨 이상하게 기생충 뭐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개인의 권리다. 소 제기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죠. 수도법은 국민 전체 이익을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는 국민 전체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지 수도법이 개개인의 이익, 물을 틀었을 때 우리들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상수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 수도법이 사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 수도법이 사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95년 판례죠? 이게 이제 노땅 판례죠. 지금 생각하면 95년 판례니까 지금 몇 년이? 2020년이니까 20년 전 판례죠. 근데 자꾸 이게 인천시 사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법관이 인천시에 살고 있어. 우리 집 아침에 틀었더니 녹물 나오고 기승수 나오고 막 우리 애가 깜짝 놀라겠죠. 나 오늘 법정 갔어. 내가 담당하고 있어. 사익을 보호한다.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도법도 야 국민 전체 이익을 보호한다. 근데 국민 전체라는 게 따로 어디 있겠어? 개개인의 이익이 있는 거지. 국민 전체가 어디 존재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 살아고요? 국민은. 국민 전체는 어디 있는 애들인 거예요, 도대체? 없어? 국민 전체라는 거지. 개개인이 있는 거지, 사실. 사실은 물을 틀었을 때 물을 마시는 개개인이 있는 거지. 국민이 물을 마시나? 국민 전체가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겠어.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러면 사익보호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수도법 사건. 근데 물론 이제 돌려치기를 했지만 최근에 인정한 판례들이 좀 나오게 170회 약간 돌려친 거지. 앞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뒷거는 뭐예요? 170회 아래쪽에 김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물금 치수상이라는 게 치수상, 물 모으는 치수상이 있고 그 옆에 공장이 들어와요. 공장이 들어온다. 공장 설립 승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뭐라 그렇게? 부산. 해운대는 멀 거야. 김해시랑. 김해랑 부산 붙어 있지만 해운대는 되게 멀어요. 차로 가면 1시간 이상 갈걸? 그죠? 부산대에서 그 해운대 가더라도 차로 타면 거의 1시간 갈 거야. 택시는 모르겠다. 그죠? 나는 몇 번 가봤는데 좀 많이 가봤는데 택시로도 꽤 멀더라고. 택시로도 부산대에서 옛날 부산대 이렇게 특강 나가고 이럴 때 끝나고 저녁에 이제 저기 해운대로 가려면 차도 무지 막혀 물론. 차 안 막혀도 거리가 꽤 되는 거야 느낌상. 부산대 물어보니까 길대 이렇게 길어 맞아 부산이 길어 옆으로 이렇게 넓진 않죠 길어. 그거 한 몇 수십 킬로 될 거예요 최소한. 근데 여기 사람들 소를 지겠단 말이야. 부산시 사람 소를 지겠는데 온거지끼 인정해. 사익보증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언제 판례 이거는? 2010년 판례죠. 이것만 해도 좀 1999년, 1995년 판례보다 좀 더 최근 판례다 보여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근데 수도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죠. 기존 판례를 깨기 싫어서 그런지 수도법에 근거하지는 않고 다른 법을 억지로 삼아가지고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죠. 판례 변경은 물론 아닙니다. 판례 변경은 아닌데 약간 태도가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은 주죠.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문화재 쪽이 문화재 쪽도 그러지만 이제 이런 것도 그렇단 말이죠. 제주도 여기 해군 기지가 어디죠? 강정마을? 그렇죠. 강정마을 사람들이죠. 강정마을. 이제 강정마을 사람들이 이제 해군 기지와 관련돼 가지고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건 또 인정 못 받았어요.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정마을 사람들이 허가에 대해서 사업 허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데 이런 법이 사익보호성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없다. 강정마을 사람들한테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죠. 이런 국가 어떤 사업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해군이라든지 해군 기지 만들려면 반대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그런 판례도 있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주민들이 와가지고 소를 많이 제기한단 말이죠. 사업 허가에 대해서 근처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댐이라든지 해군 기지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고 또는 화장장에 들어온다든지 들어왔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주민소송. 주민소송이죠. 주민들이 자기들 생활과 관계에서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때 법이 보호하느냐 이 주민들의 이익을 그렇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아니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법률관계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야. 법률관계 내용. 법률관계 내용입니다.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